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혜정 부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장기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은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관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주요한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에서는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5등급, 일명 치매 특별 등급 치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급여 내용을 제공해야 되는지 주요한 급여 제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리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제공 내용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치매 대상자에게 어떠한 급여 내용을 제공해야 되고 그 급여 내용의 제공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2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급여 제공 내용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에 따른 급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즐거워하고 흥겨워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치매 대상자에게 그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치매 대상자에게 급여 내용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체계를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5등급 일명 치매 특별 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5등급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에서 51점 미만 대상자 가운데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등급 대상자에게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주 야간 보호를 이용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댁에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역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그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주요 업무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급여 제공 모니터링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가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되는 업무이고, 또 뒷단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획 수립 단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욕구 사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상태 변화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연 계획에 맞춘 급여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급여 제공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만족 정도가 어떠한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및 급여 만족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상자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프로그램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의 그 만족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 및 슈퍼비전 제공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자적 역할을 한다면 요양보호사는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텐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화를 위해서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동료 중에서 누구라도 그들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일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그들이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가족을 위한 상담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가족이 안고 있는 고충을 상담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치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치매 질환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가급적 빨리 구축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급여 제공 기록지나 상담 기록지에 기록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 업무,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계획 수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 앞단계부터 계획 수립 이후의 뒷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욕구 사정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욕구 사정에 맞춰서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급여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급여 내용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급여 제공 내용 결과에 따라서 모니터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순환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욕구 사정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사정 단계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야지만 효과적인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욕구 사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구 사정의 영역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 본 교육에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존의 관련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욕구 사정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시되 인지 상태의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욕구 사정 각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체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개인적 특성입니다. 대상자가 어떠한 가족 관계에 있고 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고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 일반적 특성의 부분에서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 건강적 부분입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운동기능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ADL 중심의 운동능력 파악 결과와 함께,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표준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체 상태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정서적 부분입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또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심리정서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의사소통 기능이라던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 부분도 함께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어떠한지, 인지기능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MMSEK를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인지기능 상태를 파악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사정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는 대상자에 맞춘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왜 프로그램을 세워야 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프로그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던가 제공 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상자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치매 대상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상태, 더불어서 치매 대상자의 잔존 능력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치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은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욕구 사정 단계에서 파악했던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프로그램 계획표 안에 보시면 단기, 장기 목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단기, 장기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서 이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급여 제공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계획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급여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이 사항이 발생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상자가 분명히 이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로워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잘 맞는가에 대한 적절한 난이도를 고려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들을 계획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표 안에서 좀 생소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 장기, 목표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서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어떠한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라고 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장기는 6개월 넘어서서 대상자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표를 명료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에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게 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이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급여 적용 과정 중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이북을 제작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범사업 과정 중에서 교재를 발간하는 것보다는 이북으로 여러 가지의 작성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속에 활용하시는 방법에도 좀 몇 가지의 고려사항들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난이도에 맞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쉬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좀 더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적절히 적용하는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대상자가 흥미로워야 합니다. 지루해하거나 그리고 거부하는 프로그램은 좀 피하셔야
하시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용을 계획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문맹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글자를 읽으실 수 없다거나 쓰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주로 미술활동, 음악활동, 해상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좀 적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 능력의 여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일상생활상의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한 대상자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남성이시고요. 76세이십니다. 노인 부부 세대이시고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목욕이나 의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도움이신데 양치질하기나 식사하기는 부분 도움으로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는 완전 자립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지 상태는 얘기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분이시고요. 영양 상태는 양호하시고 배변 상태도 정상이신 분이십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시력은 정상인데 청력의 경우에는 큰 소리를 하셔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이신데요. 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강해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통한 여러 가지의 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대상자에게 보호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서 어르신이 보다 즐겁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주신 대상자의 사례를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야간보를 먼저 좀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보면요. 앞단에 첫 장에서는 이미 욕구 사정 단계에서 파악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주요 특성들을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욕구까지 포함하셔서 단기, 장기 목표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단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뒷페이지에서는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용은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인지 상태는 얘기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제 의사소통은 일정 부분 가능하시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일정 부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 의사소통 능력들을 통해서 미술 활동이나 음악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짰고요. 단지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주야간 보호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오전에는 기타 타 등급의 어르신들과 같이 운동 프로그램에다가 같이 하시고 오후에 개별 프로그램을 하시는 유형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욕구 사정 결과들을 통해로 같은 내용을 작성을 해봤고요. 뒷부분의 프로그램 계획 예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의 특성을 살려서 한 1일 2시간의 방문 요양 시간 동안 어떠한 내용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1일 점검의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술활동, 음악활동, 그리고 해상 프로그램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 개발하셔서 현장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어떠한 프로그램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니터를 실시하는 이유는 계획에 맞춰서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상자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급여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가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여 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 계획에서 수립했던 내용들이 요양보호사가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시범 적용을 해보는 것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주요 역할과 업무, 그리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대로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은 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급여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이러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장기요양보험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더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